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 사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그 스레드라는 채널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들, 제 그 생각들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아끼는 영역이겠죠. 베이스는 내가 지출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순자산이 오를 수 있고 금융자산이 이 월급을 뛰어넘을 때 나의 경제 독립 기념일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돈을 버는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돈을 더 버는 것에 초점을 둬야겠죠. 그래서 돈을 더 버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재테크가 되겠죠. 돈을 불리는 겁니다. 돈을 지키기도 하고 불리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를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그 지키는 방법을 뭐 자산 배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 평범한 직장인이라면은 빨리 그 잉여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불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좀 초점을 두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저축입니다. 돈을 아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뭐 김짬부님, 그다음에 뭐 김경필님인가요? 딱 1억만 모읍시다. 그런 책에서 아끼는 방법 같은 걸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베이직이에요. 돈을 아끼지 못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불려도 어떻게 되냐면은 연예인 분들 중에 나중에 파산하시는 그런 연예인 분들 있잖아요. 돈을 아끼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은 파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의 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잉여의 부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남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과시하기 위한 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소초, 강남, 용산, 송파 이런 아파트에 높은 프리미엄이 붙죠. 신축에서도 레미안 원밸리가 뭐 70억에 거래됐나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우월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입시 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쭉쭉쭉 계보가 있죠. 그것처럼 입지도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급을 매겨가지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서양에 있는 국가보다 중요한 나라예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이 우월감이 심하게 심취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벤츠를 산다든지 BMW를 산다든지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뭐 이렇게 좋은 가방이나 좋은 차 이거에 대한 욕망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 욕망은 두 번째 단계 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그 근본적인 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 노후 대비요. 두 번째는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먼저입니다. 저 인생의 3요소를 건강, 돈,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면 좋은 침대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 어디 중국산이나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 유기농의 좋은 국내산의 채소라든지 야채를 살 수 있는 그런 돈. 그다음에 의학은 예방의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 비용이라든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연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들. 나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뭐 자기 개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다음에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여행 관련된 돈을 먼저 갖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 부겠죠. 이거부터 누리고 나서 그거 이상의 또 부가 있을 때 과시용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지. 두 번째부터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소비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못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든지 아니면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을 아끼는 영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트리거, 동기부여가 있어줘야 돼요. 저는 경제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나만의 채널을 운영하는 거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즉각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등기를 치게 되면요,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다니면서 분명히 더 좋은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서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절약을 하게 됩니다. 유주택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일단 빚을 져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내가 더 좋은 입지의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나한테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자녀를 갖고 있다, 자녀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학군지에 가고 싶은데 학군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비를 통제를 해가지고 돈을 아끼고 절약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은 당장 아파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좋은 방법은 월 배당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JEPQ라든지 JEPI, 이거는 이제 JP보험에서 나온 콜 ETF는 배당률이 그 ETF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뭐 7%에서 10% 이상의 월배당을 주는데, 이게 월배당이기 때문에 내가 그 월배당주를 사고 있으면은 월에서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이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월급이 내가 회사에서 진 빠지게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뛰어넘게 되면 뭐야, 나 파이어가 가능하잖아 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세우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월배당
월배당주를 가지면 내가 회사를 안 다녀도, 아니면 회사를 취미로 다닐 수 있지, 내가 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안 볼 수 있지, 현실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돈을 모으고 소비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이게 모티베이션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배당주를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돈을 버는 영역입니다. 사실 재테크를 하기 전에 돈을 많이 버는 게 더 중요해요. 재테크로 반짝 부자가 되려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본업에서 아니면 부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더 윗길입니다. 근데 본업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돈을 어떻게 벌어요?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 있으신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초과 근로 소득을 내려고 하죠. 회사에 일이 있지 않아도 그냥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본업에 집중한다는 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회사에 너무 많이 투여하면은 내 건강도, 내 그 자아도 이게 메모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급에 초점을 둬야 돼요. 회사에서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스킬을 높이는 행위,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코딩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업에 집중하는 것은 시급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근데 시급 곱하기 시간이다 보니까 상방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나만의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비즈니스를 하면은 객단가 곱하기 고객수로 가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고객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구독자 수는 잠재 고객이죠. 잠재 고객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 고객수가 되는 거긴 한데, 내가 뭐 릴스를 만들고 뭐 유튜브를 하고 스레드를 해가지고 구독자를 모으는 이유가 이 잠재 고객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수를 늘리면은 나중에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고객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객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어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서비스 하나의 가격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무형 자산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은 객단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책을 보고 그 양질의 자료들을, 데이터를 뭐 유튜브라든지 스레드에서 그 인풋을 하는 것. 내가 좋은 인풋이 계속 있어야 아웃풋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학습과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돈을 버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엔 돈을 불리는 영역이죠. 그래서 제 채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률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우리는 방어 전략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복리로 가면은 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 그렇죠. 실력을 먼저 쌓기 위해서, 이런 방어 전략을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지식들을 섭렵을 해야겠죠. 물론 그게 내가 직접 그 전략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알고 내 어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그 지식을 적용을 안 하는 거랑 내가 그걸 아예 모르고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 전략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현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그냥 원화로 가져도 되고요. 아니면 달러로 환전해서 갖고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BIL이라고 하는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미국 단기 채권을 사도 됩니다. 이 단기 채권은 이 이자를 주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정도의 이자를 주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니까 BIL에 투자하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하면은 퍼센트의 수익을 주는 거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예금 투자하는 것보다 이 BIL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이 달러의 금리가 한국 원화보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배당주를 보여도 됩니다. 아까처럼 뭐 슈드는 이제 분기 배당이고, JPQ, JPI 이런 걸 모으면은 하락장에서도 현금 흐름을 줄 수 있잖아요. 현금 흐름으로 다시 떨어진 자산을 재매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산 배분 전략에서 리밸런싱 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관성이 낮은 채권, 저는 TLT보다는 IEF가 좀 더, MDD는 낮고 복리 수익률은 비슷하기 때문에 IEF를 좀 추천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어 전략을 생각을 하셔서 먼저 방어 전략부터, 초보자일수록 공부를 먼저 하시고 뭐 공격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 강령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순자산을 늘려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